자, 16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 출제된 내용들 보면 이제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상을 할 때 이제 프로그램 작성,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 구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는 보통 일목요연하게 표 같은 걸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나 뭐 숫자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생 환경 또는 토양 같은 거 나오면은 자연환경 분석에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서 밀도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지, 이제 공식을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지자연도, 뭐 생태자연도 이런 부분들은 매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이제 지도인데, 이제 녹지자연도라는 거, 우리가 자연환경 조사할 때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지도를 보고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지도 중에 녹지자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조경은 사실 일반 대중의 이런 심리라든지 시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심리학과 관련된 내용, 특히 영역성하고 시각적 선호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15년도에 출제됐던 내용 아까 이제 봤었죠. 그래서 수요 예측 방법 중에 정성적 예측 방법, 아까 정성적 예측 방법은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가지고 이런 수요를 예측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델파이 그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아주 시험 문제 뭐 빈번하게 이렇게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국토경관의 4가지 유형, 요거는 좀 오래된 국토경관에 관련된 이제 그 보고서 같은 데 있는데, 자, 요 부분들도 이제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이제 이런 공원이라든지 또는 조례 규칙상 생태 면적률, 그런데 생태 면적률 이거 규칙상 내용 몰라도 그냥 생태 면적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생태 면적률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출제됐었고, 이거는 정말 별표 3개입니다. 매번 출제되고, 어떻게 요번에는 나왔냐면, 이게 생태 면적률 가중치 중에서 이제 유형을 갖다 놓고, 유형을 2개를 갖다 놓고요. 예를 들어서 옥상 녹화다, 뭐 벽면 녹화다, 그러면은 2개 값 놓고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조합시켜 놓고 가중치가 가장 큰 거를 골라라, 이런 것들 문제가 났었는데, 생태 면적률은 사실 이거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싹 다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표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욕장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마 산림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이 일단은 이제 그 법규가 도시숲이라는 게 조성에 관련한 법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도시 안에 이런 정원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원의 종류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막 요번에 이게 좀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출제될 것 같은 이제 문제가 산림 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림이나 이제 그 밖에 법규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교재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산림은 좀 이제 올해는 꼭 시험 보기 전에 딸딸 외우고 가야 되는 이제 법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땅의 용도를 정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의 용도를 어디는 도시지역으로 정하고 어디는 농림지역으로 정하고, 자, 그리고 약간 중도적인 지역인 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올해도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보전지역. 그래서 자, 이렇게 지역 구분하는 거, 세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법규 다 진행을 할 때 일단은
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훑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여러 번 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녹지 지역의 세분 하고 이제 거기에 도시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공간 시설에 관련된 거.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원하고 녹지가 공간 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다 훑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관 이제 그 생태 계획 관리에 있어서는 경관 생태학 앞에서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이제 경관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자 그다음에 식생 천이 과정. 왜냐하면 도시 안에 녹지가 매번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얘가 이제 도시 안에 녹지가 그냥 우리가 심어놓은 곳도 있지만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이 서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여기 수종들이 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에 대한 천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인 것들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이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자, 자연환경 보전법에 들어가는 생태자연도 그리고 이제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 그리고 생태마을에 관련된 부분들. 자, 올해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계속 잘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생태자연도 그리고 자 이런 녹지자연도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가 다 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일단 이제 교재에는 다 올해는 실어놔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가 항상 지도가 나오면은요, 지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고 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얘가 부족하니까 이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좀 연관성 있게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이 도면, 이제 지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출제됩니다. 얘가 축척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축척을 뭐 5만 분의 1 축척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2만 5천 분의 1 축척으로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생태자연도라는 게 권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별도 관리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 자 그다음에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는데 이 생태마을의 법적 근거가 이 그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그래서 생태 마을 같은 것들 용어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어떤 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되겠고 자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연에 남기고 간 이제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태계의 계층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출제됐던 내용들 이렇게 보셨고